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1권 강도 계속 이어나갈게요. 오늘은요, 페이지 108페이지에 왔습니다. 잉여 포텐셜이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제4장에 들어갑니다. 제4장 큰 제목은요, 균형이라고 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긍정적 파동 전송하기라는 주제로서 제3장을 다 마쳤습니다. 물론 3장 끝나기 전에 2페이지에 걸쳐서 마법 의식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죠. 아주 짧은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딱히 언급할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읽으면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제 4장 균형인데요. 이 4장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트랜서핑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해할 때 뿌리에 해당하는 게 있고요. 줄기에 해당하는 게 있고요. 가지에 해당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오는 열매에 해당하는 게 있고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뿌리에 해당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겠죠. 뿌리가 충분히 내려지지 않으면 나무가 위로 뻗어나가는데 자라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항상 우선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랜서핑을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뿌리에 해당하는 개념을 충분히 다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트랜서핑을 하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는 기초 작업이 충분히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이제 줄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줄기에 해당하는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잔가지에 해당하는 개념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들은 이 뿌리와 줄기에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균형이라고 하는 것, 균형력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균형력. 균형력에 대한 개념. 이것은 트랜서핑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했었죠. 우리가 펜듈럼. 예, 이거는 뭐 트랜서핑은 펜듈럼 없으면은 정말 안고 빠진 모처럼 원리로 작동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 펜듈럼이라면 이제 트랜서핑을 하는 데 있어서 펜듈럼을 극복하고 나서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균형력이에요. 균형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늘 이 시간부로 평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나침판처럼 여러분들이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요, 그리고 펜듈럼 아래에 있는 꼭두각시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균형력을 깨트리는 것이 매우 쉬워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균형력을 깨트리면서 삽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균형력에 대해서는 그만큼 반대급부로 중요성을 높여주셔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균형력을 중요하게 여기시라. 웬만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균형력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이것을 하나의 지침으로 삼으십시오. 중요성을 낮추려고 하는 것, 제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가치로 여러분들이 처세의 원리로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와 여러분들의 어떤 업무를 처리한다든가 여러분들이 목표를 성취한다든가 어떤 계획을 이뤄나가는다든가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잃지 않고 휩쓸려 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있는데 좋은 기준이 되어줄 겁니다. 그래서 균형력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108페이지부터 나오는 소주제는요, 잉여 포텐셜이라는 제목입니다. 잉여 포텐셜. 네, 이게 좀 낯선 용어죠. 트랜서핑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전에 따르면 잉여라는 말은요, 뭔가 이렇게 여분의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분의 것, 남는 것, 또는 초과된 것, 뭔가를 넘어선 것. 네. 그래서 잉여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포텐셜이죠. 예, 이것은 잠재 에너지를 뜻해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어떻다고요? 남는다. 네, 에너지가 남아돈다 이거예요. 네. 이것을 다른 말로 쓰면은
균형을 깨트리는 불필요한 에너지 또는 균형을 깨트리는 과도한 에너지 또는 균형을 깨트리는 여분의 에너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물이 여기에 차면은 꽉 차서 만족을 했어요. 근데 물이 넘쳐요. 그래서 여분의 물이 막 이렇게 흘러 넘쳤어요. 이제 이게 잉여예요. 우리가 에너지가 있어요. 잠재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가 너무 과잉됐어요. 너무 많이 한쪽으로 쏠렸어요. 그래서 흘러 넘쳐요. 남죠? 이것은 불필요한 에너지. 그래서 균형을 깨트린다. 좀 더 쉬운 표현을 하려면요. 이 풍선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좋아요. 풍선을 불죠. 바람이 들어갑니다. 공기가 주입되면 이렇게 원형을 유지하면서 부풀어 오릅니다. 풍선이 균형력 있는 모습을 갖추면서 부풀어 오르죠. 이 안에서 공기는 이 풍선의 모양의 균형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분 풍선에다가 이 풍선을 묶은 다음에 한쪽을 압력을 가합니다. 이렇게 압력을 가해요. 압력을 가하는 순간 이 안에 공기의 에너지는 한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런데 압력을 더 가하면 어때요? 더 쏠리죠. 더 쏠리면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어떤 에너지가 일어나죠? 반대 에너지가 일어나요. 이 반대 에너지는 이 찌그러진 풍선을 다시 균형을 회복하려고 하기 위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에너지가 작동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과도하게 힘을 줬어요. 그랬더니 한쪽의 에너지로 쏠려요. 이게 이제 잉여 포텐셜이 되는 거예요. 잉여 포텐셜이라는 건 언제 발생하느냐? 과도한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것을 중요성이라고 그러죠. 이 트랜스서핑에서 중요성이 들어가면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지고,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균형이 깨졌다는 뜻이고, 균형이 깨지면 이 자연의 섭리는, 그리고 트랜스서핑의 원리는, 에너지 법칙은 균형을 유지하려는 쪽으로 에너지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찌그러진 풍선을 과도한 에너지가 쏠려 있는 이 깨어진, 균형이 깨트려진 상태가 균형을 맞추려는 상태로 이동하려고 할 때 어떤 에너지가 일어나요? 이쪽에서 밀었지만 민 만큼의 반대 에너지가 작동을 하는 거죠. 이 반대 에너지가 작동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역풍, 부메랑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잉여 포텐셜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에너지예요. 트랜스서핑에서 사용하는 잉여 포텐셜의 개념은요, 부정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성과 잉여 포텐셜과 균형력이 한 쌍의 개념이에요. 나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왜 그것이 뜻하지 않은 일이 자꾸 벌어질까요? 나는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자꾸 펼쳐질까요? 나는 정말 친절을 베풀고 배려를 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나는 효도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렇게 아픔일까요? 이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고 지나치게 중요성을 일으키면 그 중요성이 해제되는 상태의 환경이 오게 됩니다. 반드시 똑같은 반대급부의 상황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른 쪽에서 이 환경을 침으로써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는 굉장히 돈에 중요성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정말 지독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돈으로 바라보고, 인간관계도 돈이 안 되는 인간관계는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돈을 가장 우선시해서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모르겠죠. 자신이 어떤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지. 균형력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죠. 모르고 계속 이 중요성에 갇혀서 자신이 붙들고 있는 돈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환경은 균형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균형력을 깨트리는 환경을 치는 환경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잃어버리는
직접적으로 돈을 잃어버리는 반대급부의 환경이 올 수도 있고요. 또는 건강을 잃어버리는 환경이 올 수도 있어요. 또는 인간관계를 다 잃어버리는 환경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환경이 오든 내가 돈에 대한 중요성을 넣었던 부분들이 손을 놓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돈에 대신에 다른 걸 넣으셔도 돼요. 공부요?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나친 중요성을 집어넣으면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잉여 포텐셜은 균형력을 복원하기 위한 에너지를 다시 불러일으켜서 이 공부에만 몰두하던, 다른 것을 다 무시하던 그런 삶의 균형력을 회복하기 위한 환경이 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공식처럼 되는 거예요. 공식처럼. 네. 내가 어떤 것에 중요성을 부여했느냐. 그러면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것이 깨지는 환경이 오게 돼 있다. 직접적으로 반대북부로 오는 경우가 있고, 다른 측면으로 쳐서 이걸 놓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어떻든 환경이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 그 환경은 뜻하지 않은 환경 또는 고통스러운 환경, 고난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삶의 균형을 잃어버렸구나. 이걸 빨리 알아차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 균형력을 유지하는 순간 이런 일을 다시 맞이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맞이할 때 어떤 일을 벌여요? 투쟁을 하죠. 이 역풍하고 맞서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더 극단적인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풍선이 터지는 거예요. 풍선이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 잡고 있던 손이 놔지면서 안에 있던 공기가 강력하게 밖으로 분출됨으로써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완전히 끝나야 상황이 종료되는 일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알아차려야 될 거면 우리 삶에 어떠한 뜻하지 않은 일이 자꾸 벌어진다. 뜻하지 않은 환경. 내가 원했던 것과 정반대의 환경이 자꾸 일어난다. 그때 빨리 알아차려야 될 게 뭐예요? 내 안에 균형력을 깨트리는 요소는 없는가? 내가 중요성을 지나치게 높여놓음으로써 이 균형력을 깨트린 건 없는가?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낸 건 없는가? 그걸 빨리 찾고 그 환경에서 그것에 힘을 놓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균형을 회복해야만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배우지 못하고 넘어가면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계속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균형력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평생 사는 동안 이것을 잊지 말고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고난이라는 것은 은혜의 성육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성육신은 이제 육신이 됐다, 몸을 입고 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은혜가 몸을 입고 온 거다. 그게 이제 포장지가 있대. 포장 박스가 있으면 이 겉에는 고난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가시가 이렇게 있는데, 막상 이것을 받고 뚜껑을 열어보면 이 안에 은혜가 들어있더라, 이 뜻이에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고난의 환경 이면에 있는 그 선물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배움을 깨우치게 되면 더 이상 고난은 우리에게 배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 수업을 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이 뚜껑을 열 생각을 안 하고 겉에 있는 가시에만 집착을 하고 그걸 내던지고 도망다니면 계속 날라옵니다. 왜냐하면 이 코스를 밟아야 되거든요. 이 코스를 밟아야 통과가 되거든요. 인생에서 배움의 단계가 있잖아요. 영적인 성숙의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배우지 않아요? 계속 날라옵니다. 왜냐하면 이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에. 우린 그걸 봐야 돼요. 겉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 의미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잉여 포텐셜부터 균형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때에 이러한 그림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걸 먼저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 잉여 포텐셜은 균형력이라는 개념 안에서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잉여 포텐셜이 핵심이 아니라 균형력이 핵심이에요. 이거 부수적으로 균형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이 잉여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균형력이 더 중요한 개념인데요. 모든 것은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흐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모든 것은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에너지가 흐르게 된다. 이것이 한 개인뿐 아니라, 그리고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또 집단과 조직에서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의 문화에서도 형성이 되고요. 또 문화들 간에, 집단들 간에, 국가들 간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균형이
깨지면 균형을 복원하려는 방향으로 에너지는 흐르게 돼 있다. 예. 펜듈럼도 펜듈럼들 간의 균형을 잡기 위한 세력 다툼을 하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개인 간에도 그렇고 이 원리는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도 쓰잖아요. 정치에서. 예,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것처럼 어떤 하나의 펜듈럼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있다? 그러면 반대의 펜듈럼도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에너지가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흐른다. 그럼 그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에너지 작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이 기준은요, 제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성의 제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중요성은 앞에 수식어가 빠져 있다고 그랬죠? 지나친 중요성. 지나친 중요성을 내려놓은 상태. 제로 상태예요. 이 제로 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균형력을 흔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균형력과 관련해서 여러분은 앞으로 중요성에 대한 개념과 함께 엮어서 이해를 하셔야만 돼요. 지금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그 균형력을 깨트리는 것은요, 여러 가지 그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균형력이 깨지는 경우가 아주 흔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존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사람을 지나치게 우상화해요. 지나치게 높여요. 예, 지나치게 따라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인간관계에서의 균형력이 깨지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균형력이 깨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중요성이 높아지면 그 인간관계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반드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종의 에너지 처세인데요.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은 다 사람이다. 이 관념을 가지게 되는 게 좋아요. 사람은 다 사람이다. 예. 내 위에도 없고 내 밑에도 없고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누군가는 좀 더 빨리 가 있고, 예, 조금 더 앞에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좀 더 다른 방향에 있을 뿐이에요. 예, 절대 위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이 하이어라키라고 그러죠. 이걸 말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인격과 관련된 거예요. 인격이나 영성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흔한 인간관계에서는, 예, 우리 위에 군림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렇게 수준이, 인격이나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 있는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일수록요, 다 똑같이 대합니다. 사람은 다 사람이라고 하죠. 내가 영적으로 높아져 있다고 그래서 우월감을 갖는다? 그건 상당히 낮은 수준의 영성입니다, 사실. 예, 그 전초 오류에 빠져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영적인 수행을 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람을, 예, 하대하거나 자신과 다르다는 식으로 선을 긋고 차별화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 그 영성을 잘못 배운, 잘못 수련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성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먼저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은 다 사람이다. 네, 당장 내 눈앞에 대통령이 온다고 해도 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다 사람이다. 네, 나보다 조금 더 앞서 있고 또는 나보다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활동하고 있을 뿐이지 내 위에 군림하는 사람은 없다. 내가 누군가를 밟을 일도 없고, 네,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 위에 자꾸 군림하려고 그러죠. 예, 위계를 만들고 군림하려고 그러죠. 예, 최고가 되려고 그러고 내가 더 우월해지려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 자체가 이미 균형력을 깨트리고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잉여 포텐셜을 쌓아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펜듈럼의 스타가 되면 될수록 이 작은 눈덩이가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잉여 포텐셜이 점점 커지게 돼요. 나중에는 성공과 함께 거머져야 할, 감당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균형력이 복원되려고 할 때 어떤 현실을 맞닥뜨려야 되느냐, 그것을 감당을 하셔야 돼요. 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펜듈럼의 스타를 함부로 자처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이 원리를 알고 트랜서핑 원리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거야 가능하겠지만 뭣도 모르고 이 펜듈럼의 스타가 되려고 이 규칙에 여러분들이 놀아난다면 나중에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펜듈럼이 말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은 큰 역풍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건 너무 많이 보게 되거든요. 모든 분야에서 이런 게 존재해요. 우리는 사람은 다 사람이다. 네, 사람을 너무 높이지 말아라. 종교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신을 대리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건 사람이지, 네,
우리는 신과 동일시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잘 구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고 이 높은 자리에 스스로가 그 사람을 올려놓은 다음에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긴다. 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존경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 사람을 높이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지나치게 긍정평가를 하거나 지나치게 부정평가를 하거나 둘 다 에너지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뭐 지나치게 비판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것도 좋지 않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지만 누군가를 지나치게 우리가 칭찬을 해요. 너무 그 사람을 막 천사처럼 만들어버리고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에너지도 사실은 이 에너지 원리에 따르면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맹종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역사가 공과가 다 있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사람도 강점과 약점이 다 있고 결점이 다 있고 컴플렉스가 있고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한쪽 면만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균형적인 사고로 바라보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저 사람이 막 대단해 보이면 뭐야? 나는 초라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다른 무대에 가면 이 사람들이 놀고 있는 무대에 가면 여기선 내가 초라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한 명을 여기 데리고 와봐요. 이 사람들 한 명을 여러분들이 있는 무대로 가져와 보라고요. 그 사람들이 초라하게도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의식을 하고 신경을 쓰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다 나보다 잘난 사람 투성이고, 네.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대학을 가야 되죠. 그런데 대학의 입학에 대해서, 입시에 대해서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간다?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지고 균형력이 깨지게 되고 역풍을 맞게 됩니다. 어떤 시험을 위해서 준비를 하죠. 수험생으로서 합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지나친 중요성을 집어넣어서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낸다면 그 시험 결과는 역풍을 맞게 되고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라도 역풍을 맞게 되는 겁니다. 합격을 못하게 되는 수도 있지만 합격을 하더라도 다른 방향에서 그 균형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환경이 날아오게 돼 있어요. 예. 뭔가 하나를 잃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타격을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가 중요한 건 나쁘지 않은데 과도하고 지나친 중요성을 집어넣음으로써 균형력을 흐트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어디 회사에 들어가는 문제도 그렇고 승진하는 문제도 그렇고 자식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를 잘 기르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과도한 중요성이 들어가는 순간 역풍을 맞는 거예요. 예. 열심히 교육했지만 역풍을 맞는 거예요. 효도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고 지나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거죠. 그러나 거기에 과도한 에너지를 불어넣는 순간 균형이 깨지면 반드시 역풍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고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일상에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것들이 균형력이 깨어지고 있고 깨졌는지 또는 과거에 깨졌던 부분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거기에 중요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은 일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 중요성이 들어갔죠.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갔습니다. 왜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갔느냐? 회사에서 기본 야근을 자주 시키는데 플러스 자원에서 야근을 엄청 많이 해요. 거의 집에 잠만 자러 와요. 네.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면은 뭐 열심히만 하면 보상은 뒤따라오니까 네. 나쁘지 않았죠. 뭐 엄청난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돈을 넉넉하게 벌어들여요. 네.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어요. 나쁘지 않죠. 근데 나중에 뭘 잃어버립니까? 지나친 일에 대한 지나친 중요성을 집어넣음으로써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균형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대작용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줬어요. 누굴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요. 가정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아내와의 관계가 어려움에 봉착을 했고요. 자식도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펼쳐졌고요. 예. 회사 내에서도 어떤 문제가 터져서 어려움을 겪게 됐고 거의 삼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삼중고에. 네. 참 억울할 만도 하죠. 나는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잠도 안 자고 회사에 붙들려서 열심히 일했는데 심지어 건강도 잃었어요. 건강도 잃고 갈등은 첨예화되고 자식은 뜻대로 안 자라주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죠. 표면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나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옳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항상 균형 잡힌 상태에서 균형력을 깨트리지 않는 방향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나갈 때 가장 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일도 오히려 잘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례가. 어떤 분은 부모님 말씀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어릴 때부터 말 잘 듣는 착한 어린이고 학생이었죠. 청소년이었고 잘 자랐어요. 부모님 말씀 거스르지 않고 또 공부까지 잘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들은 입장에서는 자식이 말도 잘 듣지, 하라는 거 군소리 없이 다 하지, 그리고 그걸 성취해내지. 그 얼마나 자랑거리가 됐겠어요. 자녀는 자녀대로 아무 스스로의 생각 없이 부모 말만 잘 따랐어요. 부모 말을 잘 따르는 건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좋지만 이 개인의 독립된 인격체로 봤을 때는 우리는 모두가 자기만의 선택권이 있는데 그거를 부모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부모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한 거죠. 나쁜 일을 해서 이것이 좀비처럼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좋은 일을 따라갔지만 결국은 펜듈럼의 좀비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랐어요. 성인이 됐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돼요?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성취를 했어요. 남부러울 게 없어요. 겉으로만 보면은 남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어요. 네가 뭘 고민을 할 게 뭐가 있냐? 그거 가지고 고민할 게 뭐가 있냐 도대체. 내가 너의 입장, 너의 환경, 너의 가정 환경, 너의 직장이었으면은 행복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 면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았으니까 뭐 거의 팔방미인처럼 또 컸겠죠?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부족함을 키워나간 겁니다. 눈덩이처럼. 왜? 한쪽에만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환경을 치는 환경이 다가옵니다. 다가와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을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환경에 의해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 인생은 어디 갔지? 나는 누구지? 난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거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이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 심각한 정신적인 갈등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이제서 하는 거예요. 뒤늦게. 말하자면 뒤늦게 이제 눈이 떠진 거죠. 이 펜듈럼 세상에 눈이 떠진 거예요. 아직 펜듈럼이 뭔지는 모르는데 뭔가 이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방황이 시작되죠. 보통 우리 방황은 청소년기에 해야 되잖아요. 청소년기에 방황은 용서가 돼요. 대학생 때도 방황이 용서가 돼요.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남부러울 것 없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방황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네가 도대체 부족한 게 뭐 있다고 그러냐. 네가 배부른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은 더 화가 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는 나를 모른다 이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멘붕이 온 거죠. 멘붕이. 다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성취한 게 다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본인으로서는. 왜? 나의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질 않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방황의 끝에, 또 방황의 과정에 뭐가 뒤따라와요? 청소년기에 하지 않았던 방황과 함께 반항이 뒤따라오죠.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반항을 하다 또 적극적인 반항을 하다가 이제 부모 말을 거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때 부모 말을 거스르면 부모 마음에 뭘 박아요? 대못을 받는 거죠. 청소년 시절에 남들 다 말 안 들을 때 똑같이 말 안 들으면 아이고 이놈이 하면서 극복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 잘 듣고 착하고 순하고 또 능력 있고 성취하고 성공적인 네가 이제 남부러울 것 없는 그 자리에서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고 지금 그러고 다니냐? 부모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 대못을 받는 거예요. 대못을. 이 역풍이에요. 이게 역풍.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도 역풍을 맞고 자식 입장에서도 역풍을 맞고.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균형력이 복원되는 과정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여기서
끊임없는 평행선과 전쟁을 통해서 갈라서는 일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 비극적인 일이 뭐예요? 풍선이 복원되도록 놔둬야 되는데 복원되는 것을 계속 막아버리면 풍선이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려요. 그 터져버리는 일까지 가서 매우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죠. 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이런 일이 생길 때, 뒤늦게라도 이런 일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걸 아셔야 돼요. 아, 지금까지 내가 한쪽으로 밀어넣음으로써 만들어낸 잉여 포텐셜이 이제 뿜어져 나오는구나. 이것은 다른 긍정적인 측면에선 뭐다? 균형이 회복되려는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구나. 그러한 환경이 펼쳐졌구나. 한동안은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허용을 해야 돼요. 이때는 허용을 해야 돼요. 예. 허용하는 게 뭐야? 손에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복원이 돼요. 예. 부르르르 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바람이 빠지든지. 예. 근데 그걸 통과를 못하는 거죠. 꽉 쥔 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꽉 쥔 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도 놓지 못하고 자녀도 놓지 못하고 첨예한 대립 갈등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유도전이로 빠져들여서 여러분들은 뜻하지 않은 현실로 완전히 인생 트랙을 넘어가게 됩니다. 시나리오 자체가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거죠. 어릴 때는 정말 이렇게 인생 곡선을 그려볼 때 평안하고 밝고 좋은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그냥 막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본인이 느끼기에. 예, 또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예, 얼굴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옛날에 초등학교 저랑 친하던 친구가 아주 오랜만에 어른이 돼서 만난 기억이 있어요. 예전의 기억이. 한 20년 정도, 10몇 년을 못 본 거죠. 10년을 못 보다가. 그때 그 친구가 뭐 반장도 하고, 뭐 임원도 하고, 엄청 똘똘하던 친구인데, 나중에 만났는데 얼굴이 아주 어두운 거예요. 눈빛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아주 어두운 거예요. 덩치는 좋아졌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놈이 중학교 들어가더니 완전히 일진이 돼버린 거예요, 일진이. 예. 공부 엄청 잘하던 애거든요. 모범생이고, 순딩이었거든. 근데 얘가 뭐 그냥, 예? 커터칼 이런 걸로 이제 막 해가지고 그 표창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막 날리고 아주 완전히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애로 변해버려 있었더라고요. 이제 그 사연이 또 들어보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형적으로 이 에너지의 불균형 상태에서 반대급부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만나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것을 또 한 번 통과하면 균형이 잡힙니다. 그것을 또 한 번 통과하면 반대급부의 에너지가 온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과 못하면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균형을 복원할 때는 반대급부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반대급부의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을 나쁜 걸로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의 균형을 찾아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잘 허용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데 통과시키고 나면 균형이 잡히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에서든가 관계에서든가 아니면 다른 뭐 자녀가 될 수도 있죠. 지켜보실 때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보세요. 네. 항상 반대급부 에너지가 나옴으로써 균형을 잡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동안 그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도 어떤 경우는 정말 반대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대로. 착하게 살던 사람이 완전히 막 나가는 거죠. 그냥. 예.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살고 그냥. 예. 근데 그것을 일시적인 과정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건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또 이끌어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제자리로. 예. 그걸 잘 인도를 해 주셔야 돼요. 잘 안내를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균형력을 여러분들이 이제 잊지 않고 우리가 체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이런 심리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PMI 기법이라고 있어요. 이거 창의성 교육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리스팅이라는 약자예요. 그래서 강점 또는 장점, M 마이너스는 약점 또는 단점, I는 흥미로운 점, 새로운 점. 이 PMI에 입각해서 평가를 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모든 사물과 사람과 사건을 보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과 외부를 보는 데 있어서 PMI에 입각해서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어떤 나쁜 것을 보더라도 플러스 요인이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더라도 마이너스 요인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들은 거기서 흥미롭거나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항상 바라보려는
그러한 균형 잡힌 시각을 만드는 좋은 훈련이거든요. PMI 기법이라고도 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적용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흔히 습관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좋다, 나쁘다 이거잖아요. 그냥 좋다, 나쁘다. 나쁘면 나쁜 데만 집중해서 나쁜 요소를 다 끄집어내고, 좋으면 좋은 요소만 다 끄집어내서 완전히 거기에 이제 고착이 돼버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다 좋다, 뭐 남들이 대단하다 할 때 오히려 거기서 마이너스 측면을 찾아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다 열광하고 흥분하면서 뭔가를 쫓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서 마이너스 위치를 좀 치유하시는 게 필요해요. 네.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PMI 기법이 좀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뭐 무조건 중도를 유지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중요성이 제로 상태에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표이고, 그것이 목적이지, 그냥 우리가 어떤 뭐 아무 입장 견해가 없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난 섞인 말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중요성을 건드리는 쪽으로, 균형력을 깨지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제한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10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책을 볼게요. 자연 속의 모든 것은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쓴다. 기압이 하강하면 바람이 불어와 다시 균형이 회복된다. 온도의 차이는 열 교환에 의해 보상된다. 에너지의 잉여 포텐셜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곳에는 불균형을 제거하려는 균형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힘이 나타난다. 네. 균형력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오른쪽 하단이에요. 이 세상은 전체가 펜듈럼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안에서 어떤 펜듈럼은 강하게 흔들리고 있고, 또 어떤 것은 힘이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모두는 서로 상호작용한다. 각각의 펜듈럼은 이웃한 펜듈럼들로부터 자극을 받고, 또 그것들에게 자극을 준다. 이 복잡한 전체 시스템을 지배하는 근본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균형의 법칙이다. 펜듈럼의 세계에서도 균형력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계속 읽을게요. 당신 자신도 일종의 펜듈럼이다. 어느 날 당신이 균형을 깨고 갑자기 한쪽으로 흔들리기로 마음먹으면 당신은 이웃한 펜듈럼들에 영향을 미치고 주변의 불쾌감과 소란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것은 당신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네, 펜듈럼들 간에도 균형력의 법칙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국가 간에도요, 이 국가도 펜듈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가 간에 일어나는 일들,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도 펜듈럼의 차원에서 세력 다툼 또는 펜듈럼의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으로서 바라보면 또 새로운 관점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펜듈럼들 간의 균형 잡는 것은 지역을 놓고서 조폭들끼리 이권 다툼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장악을 하고 빼앗기고 이러잖아요. 그것과 별다를 게 없어요. 펜듈럼끼리 균형을 잡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한다고 해서 어떤 펜듈럼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고 어떤 펜듈럼이 손실이 되고 하는 게 아니라, 펜듈럼은 펜듈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떤 특정 펜듈럼에 속해 있다면, 우리가 속한 펜듈럼이 세력화가 강해지고 공고하게 된다면 그 펜듈럼의 지지자로서는 흥분할 일은 맞죠. 그 안에 계시다면. 그러나 우리가 트랜서핑을 한다고 했을 때는 펜듈럼은 펜듈럼이다. 그 말은 뭐냐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 또는 어떠한 흐름,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보는 데 있어서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뭐 어떤 진영이 우세하고 어떤 진영이 이기고 지고 뭐 이런 이합집산하는 모습을 볼 때 거기에 크게 흥분하거나 동조하거나 하지는 않게 되는 거죠. 트랜서핑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특정 진영 안에 들어가 계시고 지지를 하고 계신다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열광하게도 하고 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펜듈럼이다. 그것은 펜듈럼의 흐름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트랜서핑적, 에너지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어떤 분이 댓글에 질문하신 분이 미국의 부정선거 이슈 때문에 많이 혼란스럽죠. 뭐 메인 뉴스만 보면은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또
그 메인 뉴스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뭐 역전 현상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것을 바라보더라도 트랜서핑의 관점에서는 그런 어떤 진영 논리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트랜서핑에선 그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는다. 우리는 에너지 차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대응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지금의 이 시기, 특별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이 시대, 이 시기는 펜듈럼과 관련해서 매우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펜듈럼이 굉장히 시스템을 정교화하고 공고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지금. 예,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를 살펴야 되는데, 트랜서핑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펜듈럼의 시스템이 정교화되고 있다. 펜듈럼의 시스템이 정교화된다는 것은 더더욱 우리가 알아차리기 힘들다. 펜듈럼에 더 쉽게 걸려들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더 쉽게 펜듈럼에 먹잇감이 돼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더더욱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110페이지.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도 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 그렇죠? 이 잉여 포텐셜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잉여 포텐셜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지나치게 큰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할 때 산염 에너지는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낸다. 네, 여기 나오네요. 큰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한다. 이게 이제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한다 이 뜻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생각의 에너지가 과도하게 거기에 집중되게 되고요. 그것이 산염 에너지죠. 그것이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러면 균형은 깨지게 되고, 깨진 균형은 복원하기 위한 작용, 반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일을 맞닥뜨리게 된다. 이 원리예요. 111페이지 계속 읽을게요. 그 볼딕체로 되어 있죠. 어떤 평가에 지나치게 많은 의미와 중요성이 부여될 경우에만 잉여 포텐셜이 일어난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 PMI 기법을 소개했죠. 중요성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이런 거죠. PMI의 관점에서 어떤 평가를 하거나 대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거나 이게 아니라 오로지 P 또는 오로지 M,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강해요. 네. 완전한 P, 완전한 M, 이것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물을 평가하고 사건을 평가한다. 그것은 잉여 포텐셜을 일으키는 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법을 자꾸 활용하라는 거예요. 완벽한 P는 없고 완벽한 M은 없습니다. P가 있으면 M이 있고 M이 있으면 P가 있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나치게 흥분하고 열광하고 추종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어떤 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지나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떤 입장을 취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취향 있을 수 있죠. 취향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수준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한쪽으로 완전히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고 에너지가 몰리게 되면 균형력이 깨지게 되고 잉여 포텐셜이 발생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어요. 맨 마지막 줄 또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존경의 대상은 언제나 좋은 점만 차고 넘치는 반면 증오의 대상은 항상 결점투성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상담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자녀 문제로 왔을 때 서로 이제 완전 앙숙이 됐죠. 부부간에도 그런 일이 있고요. 그러면은 강점을 한번 찾아봐라, 장점 이런 걸 한번 찾아봐라, 써보세요 하면은 진짜 못 쓰는 분이 있어요. 진짜로 못 써요. 진짜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단점, 약점 이런 걸 써봐라 그러면, 결점 써봐라 그러면 뭐 그냥 계속 얘기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중요성이 지나치게 들어간 거고 이미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 경우에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파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져서 균형력이 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조절을 한다면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극단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 지나치게 띄우는 것도 좋지 않아요.
싫은 사람 지나치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할 수 있죠. 그것만큼이나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띄우는 것, 우상화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읽어볼게요. 그릇되고 왜곡된 평가는 그것이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에만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낸다. 당신에게 특별히 중요한 대상과 상황만이 당신의 평가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비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굉장히 불만이 있어. 그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묶이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지나치게 작동을 해서 거기에 휩싸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휩싸이는 것만 피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이것을 오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트랜서핑 하다가 여러분들이 트랜서핑 원리에 규정당해가지고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실제 없는 거, 실제가. 트랜서핑에 실제 적용은 하지 못하고 지식만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하는, 옴짝달싹 못하는, 아는 게 힘이 아니라 아는 게 병이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은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고 발산할 수 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하나의 관점으로 취해지고 지나친 에너지로 집중이 돼서 이것에 휩싸인다면, 이 안에 들어가 버린다면 그거는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건 괜찮지만 술에 취하면 개가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지 않으시면은 여러분들은 감정조차도 표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괜한 긴장감과 자책감에 시달릴 수가 있다. 그게 아니란 뜻입니다. 여기도 나오네요. 112페이지입니다. 여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에다 자신을 완전히 투신하면 뛰어난 업적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 그죠? 여러분들 직장의 조직에 목숨 바쳐서 충성하면 그것이 조직이 여러분들을 보상해 줍니까? 아닙니다. 균형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분명한 것이 일에 완전히 빠져든다는 것은 양팔 저울의 한쪽에 그 일을 올려놓고 다른 쪽에는 그 나머지 세상 모든 것을 올려놓고 달아보겠다는 뜻이다. 균형은 깨지게 되어 있고 그 결과는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결과는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가 될 것이다. 그렇죠? 계속 읽을게요. 일 외에도 당신이 가치를 두는 것들은 많이 있다. 집, 가족, 오락, 여가 등등 직장 일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한다면 당신은 아주 강력한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낼 것이다. 한국의 남성분들, 가장분들이 이렇게 직장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쉬운 환경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당연시 될 수 있는 문화이긴 하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잘 유념하셔서 균형력을 지키는 방향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균형력을 잃고 갈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세요. 그러지 않으면 대다수가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이 균형력을 깨트리고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는 길이기 때문에 그 세대에 또는 그 나이대에 또는 그 문화에 그 직업군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러한 원치 않는 역풍을 맞는 일이 자주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함정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균형력을 잃지 않는 방향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본인을 점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잉여 포텐셜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의식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가 지금 말한 거네요. 검토를 해보세요. 휴식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하는 법도 모른다. 일하는 시간 동안은 자신을 빌려주라. 일에게 당신의 머리와 손을 내어주라. 그러나 가슴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휴식하는 법을 모르고 일만 하는 사람은 일에 올인을 하는 사람인데 잉여 포텐셜을 키우고 있다. 그것을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잉여 포텐셜이 늘어나면 반드시 역풍이 불어오는 거니까 잠재적 역풍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여러분들 삶의 균형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시간 동안 자신을 빌려주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혼신을 다하란 말이 아니에요. 나만의 목표를 붙잡으신 분들은 혼신을 다해도 그것이 에너지 손실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계속 빛깔이 강화돼서 명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나만의 목표가 아니라 타인의 목표, 펜듈럼의 목표에 복무하시는 분들은 자신을 빌려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역할을 수행할 뿐이라는 거죠. 역할을 수행할 뿐인데 그게 내 존재가 돼버리면 거기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투신을 해버리면 조직의 부품으로 기능하다가 조직의 부품으로 나가 떨어지는데 그것이 나중에 내 인생이 저당 잡혔다가 내 인생이 내팽겨쳐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에 복무하시는 분들, 펜듈럼의 목표에 복무하시는 분들은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충하는 얘기가 더 나오죠. 자신을 빌려주는 동안에는 흠잡을 데 없이 행동하라. 사소한 실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서 아이고 그냥 뭐 대충 일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절대 흠잡히지 말고 책 잡히지 않을 만큼은 하시라는 거예요. 115페이지입니다. 직장에서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잉여 포텐셜이 작동하는 분야는 모든 분야에, 전 분야에 걸쳐서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을 빌려줄 때는 어떤 상황이든 자신이 맡은 일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수행해야 한다. 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하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본 책임을 다 하시란 얘기예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기본적인 책임은 다 하란 얘기예요. 그러나 올인하지 말란 얘기죠. 거기에 존재를 바치지 말란 얘기죠. 효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 될 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도한 효도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인간관계 필요하죠. 그러나 과도하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가족이 중요하죠. 그러나 가족주의가 돼서 과도하게 가족을 내 바운더리 울타리 안에 가둬두지 말란 얘기예요. 뭐든지 균형력이 깨어지는 상황은 모든 영역에 걸쳐 존재하니까 그 균형력이 깨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되 책임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은 다 하셔야 된다. 기본 책임은 다 하셔야 된다. 그냥 뭐, 난 트랜서핑 할 거야.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그러니까, 야, 너는 네 인생 살아 하면서 밥을 안 줘. 초등학교에 학교 가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해야 될 건 해야 돼. 해야 될 건 해주면서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116페이지예요. 일에 완전히 투신하라는 말은 오직 그 일이 당신의 목표인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거 제가 지금 얘기한 거네요. 나만의 목표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혼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그것은 계속 명품을 만들어내는 비결이다. 그러나 타인의 목표에 복무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빌려주고 여러분들의 영혼, 가슴을 내어주지는 말아라.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균형력을 다루는 첫 번째 주제, 잉여 포텐셜에 대해서 다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잉여 포텐셜, 찌꺼기 에너지, 여분의 에너지, 과도한 에너지, 잠재 에너지인데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되겠어요. 잉여 포텐셜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중요성과 균형력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두 개념을 계속 앞으로 다룰 테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중심을 잘 찾아 나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철학을 잘 다져 나가시고 또 여러분들의 중심이 무엇인지 중심을 찾아 나가시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균형력을 위하여 중요성 제로 상태, 꽉 쥔 손의 힘을 풀어냄으로써 중요성 제로 상태에 가깝도록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삶에서 조금씩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트랜서핑 강독을 마치고요. 트랜서핑 강독은요, 이미 완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생 목록으로 가시면 트랜서핑의 비밀과 트랜서핑 제2권 강독이 완료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한 대로 필요한 주제를 찾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도움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트랜서핑이 실제로 작동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현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는 쪽으로 갈 수 있다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 심리맨 상담소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맨 개인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심리맨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마음이 끌리시는 분, 상담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오픈챗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